낭패다, 난감합니다. 너무 어설펐어요. 시간 아까운 영화 중에 하나였습니다. 순삭입니다. 순삭. 안녕하십니까, 고태일입니다. 오늘은 영화로그 100회를 맞이하기도 했고 한 해를 마무리하는 차원에서 정리해보는 시간을 가져보려고 합니다. 오늘은 베스트 한번 뽑아보려고요. 뭐 명작 베스트, 망작 베스트, 뭐 드라마 재밌었던 거 이렇게 뽑아보려고 하는데요. 여러분들 끝까지 봐주시고요.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먼저 베스트를 뽑아보기 전에 어떤 영화들을 봤는지, 몇 편을 봤는지, 어떤 리뷰들을 했는지 한번 쫙 살펴본 다음에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제가 어떤 영화를 봤는지, 어떤 영화를 바탕으로 이 순서를 뽑았는지 이런 링크를 걸어 놓을 테니까 이거 참고하시고요.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올해 해외 개봉 영화 제가 몇 편을 봤냐면 78편. 많이 봤네요. 그리고 올해 국내 개봉 영화 29편을 관람했습니다. 한국 영화가 올해 많이 개봉을 안 해가지고 많이 못 본 줄 알았는데 29편이나 봤네요. 그래서 총 토탈 107편을 관람했습니다. 대부분 극장에서 봤고, 그러다 보니까는 제가 올해 쓴 금액을 보니까 30-40만 원 정도 쓴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VVVIP였나? 뭐 그랬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어쨌든 그만큼 영화를 봤다. 올해는 2편, 3편 이렇게 개봉한 영화들이 많아가지고 전편을 보고 가야 되는 상황이 많았어요. 그래서 다시 복습하고자 봤던 편도 있어서 그 편들만 합치면은 42편. 그래서 올해 본 총 영화의 수는 149편. 거의 150편이네요. 한 편 더 봐서 150편 채울 걸 그랬어요. 자, 그리고 올해 드라마도 많이 보게 되었는데, 사실 제가 드라마를 많이 최근에는 못 챙겨봤거든요. 근데 이번에는 넷플릭스나 디즈니 플러스에서 드라마들이 계속 나왔었기 때문에 제가 이런 것들을 챙겨보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작품 수로, 편수로 말고 작품수로 완결까지 다 본 것만 했을 때 10작품을 봤다. 10작품을 하면은 많이 안 본 것처럼 느껴질 수 있겠지만 편수로 치면은 한 8편 정도로 평균을 내볼게요. 그러면은 80편 정도 본 거예요. 상당히 쉽지 않았습니다. 생각나는 게 카우보이 비밥도 있었고요. 고요의 바다도 있었고요. 이런 드라마들 보게 되면은 쉽지 않죠? 열심히 봤습니다. 그게 10작품. 그리고 안 본 작품까지 하면은 사실 더 많아요. 근데 제가 너무 띄엄띄엄 막 요거 봤다가 저거 봤다가 막 하는 바람에 완결된 거는 딱 10편 정도밖에 안 되네요. 자, 그래서 올해 드라마와 영화를 총 합쳐서 본 결과 159편. 이틀에서 3일꼴로 한 번씩 봤더라고요. 뭐 2.2일 정도 2.2일에서 2.3일 정도 나오는 것 같은데, 정말 고생했다. 그리고 사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드라마를 편수로 놓고 보면은 뭐 하루에 한 번씩 봤을 수도 있을 것 같네요. 이거는 계산 안 해봤는데 어쨌든 열심히 했다, 올해도. 자, 그래서 제가 영화 리뷰는 74편 했고요. 요것은 이제 라디오는 포함하지 않았습니다. 영화 로그만 했을 때 74편. 그리고 예매권 이벤트 6편 했네요. 내년에는 예매권 이벤트를 제가 더 많이 하고 싶은데 관계자분들이 저를 좀 도와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도와주신다면은 제가 여러분들의 또 영화를 열심히 홍보해드리고 여러분들께 또 예매권 나눠드리는 이벤트 많이 진행해보고 싶습니다. 많이 연락 주시고요. 자, 그리고 TMI 프리뷰가 5편이 있네요. 자, 그러면은 올해 드라마 베스트 3부터 뽑아보도록 하겠습니다. OTT 작품에 한정되어 있고요. SBS, KBS, MBC, JTBC 이런 드라마들은 포함하지 않았습니다. 올해 드라마 베스트 3 3위는 팔콘 앤 윈터 솔저입니다. 제 인식을 좀 깬 작품이었어요. 왜냐면 이전에 나왔던 마블 드라마들이 재미없다는 평가가 많았잖아요. 제가 다 보진 못했지만 코믹스를 기반으로 해서 드라마를 만든 작품이 좀 우리 취향이 안 맞는다 라는 얘기가 많았어가지고 이번에도 그러지 않을까 생각을 했었는데, 마블 유니버스에서 나오는 이 드라마들은 제 고정관념을 단방에 깨버렸고요. 오버해서 얘기하자면 마블 싱글, 마블 솔로 무비들보다 훨씬 좋았다. 액션도 죽이니까요. 여러분들이 확인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디즈니 플러스 작품이죠. 자, 두 번째 2위 디즈니 플러스의 완다비전입니다. 완다비전은 시추님의 말을 따르면 엄청난 눈물을 흘렸다라고 말씀을 해주셨고요. 저도 완다비전 보면서 오마주라는 게 어떻게 사용되면은 사람들에게 감동을 줄 수 있는가 를 충분히 느낄 수 있었던 작품이 아니었나 생각을 해보고, 뒤에 후반부에 좀 액션이 좀 약한 듯 했지만 그래도 이 앞에 부분 전개하는 과정에서 상당히 흥미를 많이 느꼈던 것 같고요. 그리고 완다의 연기가 좋았다. 대망의 올해 드라마 베스트 3 중에 1위는 넷플릭스의 DP입니다. 최고였어요. 살아오면서
최고의 드라마를 연애시대를 꼽습니다. 연애시대에 견줄만한 드라마가 나왔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뭐 장르는 다르고 분위기도 다르고 내용도 완전 다르지만 신금을 울렸다고 해야 될까요? 물론 마음 아픈 이야기지만 정말 잘 만들었고요. 그 묘사가 너무 디테일해서 남자들은 한 번씩 그런 과거의 어떤 아픈 추억들로 빠져들지 않았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정말 재미있으니까요. 여러분들 한번 꼭 보시고요. 뭐 로키가 왜 안 나왔냐 뭐 이런 얘기는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밑에 내용에 제가 본 작품들만 표시를 해놨습니다. 제가 로키나 왓이프 뭐 이런 작품들은 안 봤기 때문에 제가 평가를 할 수가 없어요. 1위 DP, 2위 완다비전, 3위 팔콘의 윈터솔저 이렇게 뽑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0작품밖에 없어서 제가 베스트 5를 뽑기는 좀 애매했어요. 그래서 3만 뽑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올해의 국내 영화 베스트 5. 사실 올해 국내 영화가 진짜 많이 개봉을 하지 않았어요. 큰 작품들이 나올 법 했는데 다시 코로나가 막 발발하고 재발하고 하는 바람에 다시 밀렸죠. 그래서 대작들이 많이 개봉하지 못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뽑았다는 거를 여러분들 알아주시면 감사하겠고요. 5위는 유체의 탈자입니다. 유체의 탈자는 좀 아쉬운 부분이 분명 있었죠. 후반부에 맥이 빠진다거나 이런 부분들이 있었지만 그 아이디어를 활용한 또 화면, 구성, 윤기상 씨의 어떤 안정감 있는 이제 연기력 이런 것들로 비춰봤을 때 5위를 주면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에서 유체의 탈자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위 기적입니다. 기적도 좀 아쉽긴 아쉽죠. 우리가 영화를 보면은 철도원이 생각이 나요. 하지만 재미난 구석들이 많은 작품이었고 그리고 반전도 어느 정도 있어가지고 상당히 눈물을 또 흘리게 했던 그런 작품이 아니었나 생각을 해봅니다. 이번에 VOD로 풀렸더라고요. 여러분들 기적 한번 보시고요. 3위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3위는 나는 나를 해고하지 않는다 입니다. 이 영화는 많이 안 보셨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물론 어둡습니다. 어둡고요. 영화를 보고 있으면 한숨이 턱턱 나오는 그런 영화이긴 하지만 한 번쯤은 봐야 되는 영화가 아닌가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들이 이 영화를 보면서 위로를 좀 받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나는 나를 해고하지 않는다 3위 꼽아봤고요. 자, 그러면 2위 모가디슈입니다. 여러분들이 다들 보셨겠지만 모가디슈 한번 뽑아봤습니다. 해외 로켓, 올로켓 촬영이라는 것도 특이했지만 차량 통제를 통해서 카체이싱을 보여준 장면 그런 것들이 생각이 나고 그리고 이런 게 실제로 있었어? 라는 또 생각이 들기도 하죠. 정말 잘 만든 작품이니까요. 여러분들 한번 꼭 보시고요. 자, 그러면 1위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1위 자산오보입니다. 제가 생각하는 좋은 영화의 기준은 대사로 사람들을 설득시키는 것이 아니라 화면으로 이해시키고 설득시키는 영화가 더 좋은 영화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 영화는 정말 미장센으로 말하는 영화이지 않았나 생각을 해보고 이준익 감독의 어떤 사극, 믿고 볼 수 있는 그 사극 그런 것들이 이번에도 듬뿍 담겨 있었고 흑백 영화인데도 불구하고 지루하지 않게 코믹적인 부분들도 분명히 있었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좀 더 접근하기 좋은 그런 영화가 아닌가 생각을 해보고 정말 보시면 재밌다는 거를 아실 겁니다. 아직도 흑백 영화 좀 힘들 것 같은데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저 한번 믿어보시고 한번 꼭 보시길 바라겠다는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자, 잠깐 제가 말씀드린 이 베스트 영화들 드라마는 제가 영화 로그로 리뷰를 했으니까 여러분들이 검색하셔서 제 채널에 들어오셔서 옆에 검색창이 있거든요. 검색하셔서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 리뷰한 작품들이에요. 자, 그러면은 올해의 해외 영화 베스트 5 뽑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5위는 그녀의 조각들입니다. 그녀의 조각들은 넷플릭스로 나와있는 작품이고요. 많이 좀 생소하실 텐데 바네사 커비가 나오는 작품입니다. 저같이 좀 무심한 남자들 꼭 보시면 더 좋을 것 같고 여성들은 이 작품을 보면서 좀 더 많은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는 작품이 아닌가 생각을 해봐서 이 작품을 꼽아봤습니다. 아마 아카데미 후보에도 올라갔을걸요? 여우주연상이었나? 자, 4위 레 미제라블입니다. 휴잭맨이 나왔던 레 미제라블 아니고요. 공권력이 망가지면은 시민은 어떻게 분노하는가를 제대로 담은 영화라고 생각을 하고요. 후반부에 아파트에서 바리케이트를 치고서는 이제 분노하는 장면들이 나오는데 정말 압권이거든요. 여러분들 한번 같이 보면서 분노하시고 긴장감 있는 영화란 어떤 영화인가를 제대로 느낄 수 있는 영화가 아닌가 생각을 해봅니다. 기존의 레미제라블 생각하시면 절대 안 되고요. 사회에 불만이 많으신 분들 그분들은 이 영화를 보면서 많이 공감하실 수 있지 않을까 또 생각을 또 해보게 됩니다. 저는 공감을 많이 했어요. 3위 영화입니다. 3위는 노매드랜드입니다. 이터널스를 감독했던 클로이 자오 감독님이 올해 초에 개봉시켰던 그런 영화죠. 노매드가 이제
유목민, 그리고 지금 현대에서는 불황자라는 뜻으로 지금 쓰이고 있는데, 이런 사람들의 시선에서 따라가다 보면은 결국 우리도 떠돌아다니게 되는 그런 기분을 느낄 수가 있거든요. 노매드의 생활을 간접적으로 체험할 수 있다는 점에서 굉장히 놀라웠던 작품이었고, 주인공을 제외한 다른 분들은 실제로 노매드 생활을 하고 있는 분들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었는데, 그분들의 그 어떤 리얼리티, 그런 것들을 많이 느낄 수 있으니까 많이 또 보시면서 공감하시고 또 우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3위라고 해서 좀 떨어지는 영화 아니야? 아닙니다. 그냥 공동 1위라고 보시면 되는데, 제가 어쩔 수 없이 나눠야 돼가지고 3위를 준 것뿐, 노매드랜드 올해 영화라고 봐도 되는 그런 작품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리고 2위 더 파더입니다. 전 아카데미도 더 파더가 탈 줄 알았어요. 노매드랜드가 아니라. 틀렸죠? 노매드랜드랑 비슷한 경우인데요. 그러니까 그 영화 속에 있는 주인공이 체험하는 것을 우리가 영화를 보고 났을 때 그대로 체험한 느낌이 나는 것, 이런 영화들이 가장 좋은 영화가 아닌가 생각을 해보게 되는데, 노매드랜드는 노매드의 삶을 느끼게 해줬으니까 진짜 좋은 영화라고 또 생각을 하고, 더 파더 같은 경우는 이 주인공이 치매란 말이에요. 안소니 호프스가 치매인데, 치매 걸린 듯한 이 편집, 관객이 정말 그 치매 걸린 느낌을 받을 수가 있어요. 여러분들이 이거는 직접 확인하셔야 되는데 어떻게 이렇게 만들었을까라는 생각이 드는 그런 영화가 아니었나 생각을 해봅니다. 편집도 대단했고요, 그 관객을 홀리는 그 감각도 되게 신기했고요, 안소니 홉킨스의 연기는 더 훌륭했고요. 더 파더는 나의 미래를 좀 보여주는 느낌이라서 더 많은 눈물을 흘릴 수 있었던 그런 영화가 아니었나 생각을 해봅니다. 제가 딴 건 다 모르겠고 더 파더랑 노매드랜드는 꼭 보셔야 되겠다. 자, 그리고 마지막 올해의 해외 개봉 영화 베스트 5 1위 그린라이트입니다. 정말 최고였죠. 더 파더도 좋고 노매드랜드도 좋았는데 취향적으로 그린라이트가 더 잘 맞았던 것 같아요. 이게 적절한 비유인지는 모르겠지만, 만약에 스타워즈가 SF 우주 영화에서 1인자라고 한다면 이것을 경험하지 못했던 세대에게는 요번에 올해 나온 듄이 좀 대체 역할을 했다면, 판타지 쪽에서 반제장을 경험하지 못했던 분들은 그린라이트를 보면서 어떤 대체 역할로 좀 보지 않았을까. 물론 장르도 다르고 그런 판타지 전쟁 영화도 아니고 그래요. 오히려 영화가 좀 더 예술적이고 메타포 가득하고요, 영상미 출중하고요, 이런 영화인데, 사실 제가 이 작품은 소개해 드렸지만 이게 영화로 나올 수 있나? 그 정도의 이야기인가? 라는 생각이 들어요. 근데 이것을 재해석하는 과정에서 정말 많은 메타포와 어떤 세심한 연출들이 들어가면서 정말 맛깔스럽게 표현이 됐거든요. 그린라이트는 최고의 영화였습니다. 제가 요번에 말씀드렸던 올해 해외 개봉 영화 베스트 5는 꼭 보셨으면 좋겠어요. 1위 그린라이트, 2위 더 파더, 3위 노매드랜드, 4위 레 미자라블, 5위 그녀의 조각들. 이 작품들은 꼭 보시면 좋지 않을까.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그리고 올해의 망작 베스트 5 뽑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올해 개봉한 영화 중에서 망작이라고 생각하는 영화 5개 꼽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요건 순서 없어요. 그냥 해볼게요. 첫 번째는 슈퍼맨이라는 영화입니다. 이 작품도 넷플릭스 작품이고요. 왕대륙 씨가 주연을 맡았는데, 이 소설과 현실을 막 왔다 갔다 하면서, 소설이었나요? 꿈이었나요? 기억도 안 나는데 막 왔다 갔다 하면서 막 보물 훔치고 그러는데,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닌 그런 영화였습니다. 예고편에 속아서 보시면은 낭패다, 시간 아까운 영화 중에 하나였습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영화는 화이트데이 부서진 결계입니다. 아이돌 차니 씨가 나오는 그런 영화죠. 화이트데이 게임을 제가 끝까지 해본 것이 아니라서 어떤 내용이 틀렸다, 좋았다, 이런 얘기는 말씀 못 드리겠지만, 그냥 영화 자체로도 모든 면에서 완성도가 좀 떨어집니다. 그래서 국산 게임을 영화화해서 좀 화제가 되었던 것 같지만 상당히 안타까웠던 그런 영화가 아니었나 생각을 해보고, 안 보시는 게 시간 버시는 겁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 영화 낙원의 밤입니다. 낙원의 밤, 엄태구 씨 나왔던 영화 있죠. 넷플릭스 작품이죠. 제가 리뷰 때 말씀드렸지만 소나티네의 연장선이다, 소나티네를 베낀 수준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제가 댓글로 봤을 때 재밌었다 라고 말씀해 주신 분들 계셨어요. 저는 이제 박훈정 감독님의 네임밸류에 비해서 안 나왔다는 생각이 들었고, 아무래도 기대가 크다 보면은 실망도 크게 되는 법이죠. 이전 박훈정 감독님들의 영화가 워낙 좋았기 때문에 아무래도 상대적인
비교를 했을 때 많이 아쉽지 않았나 생각을 해봅니다. 자, 네 번째 영화입니다. 나만 보이니라는 영화입니다. 정진훈, 솔빈, 주연입니다. 두 분 다 아이돌 출신인데 이분들이 연기를 못했다는 얘기는 아니에요. 나만 보이니는 공포 영화와 코믹 영화를 섞은 영화인데 아무래도 제작비가 적었던 걸로 보입니다. 그리고 공포에서 코미디를 낸다는 거는 상당히 어려운 것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런 작은 영화에서 그런 걸 시도했고 그것이 좀 실패를 한 것 같고요. 이도저도 아니게 된 영화가 된 것이 아닌가 생각을 해봅니다. 코믹과 공포 사이에서 갈피를 못 잡으면서 보는 사람으로 하여금 붕뜨게 만드는 그런 영화가 아니었나 생각을 해봅니다. 이 영화를 보면서 단 하나 볼만했던 게 있는데 솔빈님의 연기가 생각보다 좋았다고 생각을 하고 앞으로도 연기를 계속 하시지 않을까. 자, 마지막 올해의 망작 베스트 5 여고괴담 6번째 이야기 모교입니다. 여고괴담 시리즈가 뭐 왜 계속되느냐 뭐 이런 얘기는 하지 않겠습니다. 왜냐면 성공을 했던 시리즈이기 때문에 이 이름을 빌려오는 것에서부터 상업적으로 저는 연결이 된다고 생각해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거에 대해서는 뭐라고 하고 싶지 않고 영화 안에 5.18 광주 민주화 운동을 어설프게 집어넣음으로써 눈을 찌푸리게 만드는 그런 영화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작년에인가요? 재작년인가요? 힘을 내요 미스터리에서 대구 지하철 참사 사건을 어설프게 넣으면서 욕을 많이 먹었었는데 이번 영화도 좀 마찬가지였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것보다도 공포영화면은 공포영화답게 공포 연출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좀 연구를 했었어야 한다고 생각을 하는데 너무 어설펐어요. 좀 실패의 요인이 아니었나 생각을 해봅니다. 자, 그래서 올해 망작 베스트 5는 슈퍼아미, 화이트데이, 부서진 결계, 낙원의 밤, 나만 보이니, 여고괴담 6번째 이야기 모교입니다. 지금 보니까는 4작품이 한국 영화네요. 아유 참 죄송하네. 적고 나니까 이렇게 됐네. 난감합니다. 그런 것 같아요. 왜 이런 결과가 나오냐라고 봤을 때 재미없는 영화를 수입해오진 않겠죠. 재밌는 영화가 흥행이 될 거라고 생각하고 수입을 해오겠죠. 그러다 보니까 망작 해외 영화를 수입해서 관객에게 보여주는 경우가 적기 때문에 아마 이런 결과가 펼쳐지지 않았나 생각을 해봅니다. 그리고 최근에 제가 본 영화가 있었는데 이것도 좀 포함을 시켜야 될 것 같아요. 이상존재라는 영화였습니다. 유세윤 씨 나오는 영화였는데 파라노멀 액티비티 그 이상 그 이하도 아니었거든요. 유세윤 씨의 개인으로서는 많은 시도를 하는 개그맨이다 정도의 어떤 의의가 있을 것 같고 그 외에는 좀 아쉽다. 그리고 또 하나 생각나는 게 있는데 블랙핑크 더 무비. 제가 블랙핑크 정말 좋아하는데 블랙핑크 더 무비면은 영화답게 다큐멘터리스러운 느낌을 더 준다든가 더 촬영범을 더 만든다든가 어떤 구성을 좀 더 기가 막히게 만든다든가 여러 가지 다큐멘터리스러운 느낌을 줬었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거의 공연 실황이었어요. 공연 실황을 영화관에서 틀었다면은 점수를 줄 필요 없는데 더 무비라는 게 붙었기 때문에 그만큼의 역할을 해줬어야 되지 않았었나 생각을 해봅니다. 아이돌을 다큐멘터리로 만든 영화들이 많이 개봉을 하고 있는데 BTS 것도 보고 빅뱅 것도 봤지만 이번 블랙핑크 더 무비는 너무 공연 실황에 맞춰진 작품이었다. 영화라고 부르기에는 굉장히 애매모호한 영화였다. 자, 번외로 2작품 더 얘기 드렸고요. 자, 마지막 올해의 추천 상업 영화 베스트 5 뽑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건 뭐냐면 제가 앞서 말씀드렸던 올해 해외 영화 베스트 5에서 보면은 사실 대중화하고 거리가 있는 영화들이라고 생각을 해요. 제 채널을 보시는 분들은 그렇게 생각을 안 하실 수 있겠지만 이것저것 따지다 보면은 결국에는 많은 사람들이 선호하는 그런 류의 영화는 아니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남녀노소 누구나가 볼 수 있고 좀 더 영화를 가볍게 오락적으로 접근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제가 정말 재미나고 소비 블록버스터라고 불리는 그런 작품들을 소개해보면 좋겠다 생각을 해서 베스트 5를 뽑아봤습니다. 자, 올해의 추천 상업영화 베스트 5 첫 번째는요 프리가이입니다. 네, 순위는 아니에요. 라이언 레이놀즈가 주연을 맡았는데 라이언 레이놀즈라고 한다면 데드풀로 또 유명하고 또 킬러의 보디가드라는 영화에서 또 활약했던 그런 배우이죠. 이 영화는 게임을 배경으로 하고 있고요. 오락적인 측면도 뛰어나지만 사실 메시지가 생각보다 좀 더 깊다고 생각이 들었던 작품이었어요. 겉포장은 가볍고 속은 깊은 그런 느낌의 영화는 많이 없기 때문에 제가 라이언 레이놀즈 작품 중에서 가장 좋았던 작품이라고 생각을 하는 작품이거든요. 영화를 다 보고 나시면 또 생각을 많이 할 수 있는 그런 영화가 아닌가 생각을 해봐서 좋은 작품이라고 생각합니다. 프리가이 여러분들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으로 추천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는 이 영화네요. 정글 크루즈입니다. 드웨인 존슨
에밀리 블런트가 주연을 맡았던 작품입니다. 디즈니랜드에 있는 정글 크루즈라는 이제 놀이기구를 영화로 만든 작품인데요. 디즈니랜드를 한 번이라도 가보셨던 분들에게는 저게 저거구나 라고 하실 것 같아요. 좀 더 친숙한 느낌이 드실 것 같고, 영화를 보시면 정말 놀이기구 타는 것처럼 많은 모험들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가볍게 볼 수 있는 작품이고, 이 영화는 제가 감히 말씀드리면 캐리비안 해적을 대체할 수 있는 작품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캐리비안 해적이 작품이 끝났잖아요. 그래서 새로운 시리즈를 만드는데 아마 정글 크루즈가 이 역할을 하지 않을까 생각을 해보는 작품이고, 정말 블록버스터 라는 말이 딱 어울리는 작품이 아닌가, 온 가족이 함께 보시면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자, 다음 영화는요, 이스케이프 룸 2 노웨이 아웃입니다. 방탈출을 소재로 하고 있습니다. 이 영화는 사귄 게요, 방탈출을 소재로 하고 있기 때문에 이 영화를 관람하시거나 시청하실 분들은 방탈출만 재밌으면 돼 라는 기대감을 갖고 가기 때문에 이 방탈출만 재밌게 만들면 되거든요. 그 안에서 일어나는 줄거리라든지 내용은 사실 중요하지 않단 말이죠. 그런 측면에서 정말 재밌게 만들어진 영화라고 생각을 하고, 이스케이프룸 1편도 상당히 오락적으로 재밌게 만든 작품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2가 더 잘 만들었다고 생각이 들 정도로 좋았어요. 재밌게 봤고, 시간이 순삭입니다. 순삭. 방탈출 좋아하시는 분들, 그리고 큐브나 미로 탈출하는 거, 이런 놀이문화 좋아하시는 분들은 꼭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다음 영화는 콰이어트 플레이스 2입니다. 존 크레신스키 감독이 1편에 이어서 2편도 연출을 하게 됐죠. 소리를 내면은 괴물이 달려오는 그런 세계관을 갖고 있는 영화란 말이죠. 그래서 옛날에 에이리언 보는 것처럼 재밌게 볼 수 있고, 이 감독의 특징이 정말 군더더기가 없다는 건데, 막 사족을 안 붙여요. 그냥 이쯤 되면 딱 끝내야지, 딱 칼같이 막 끝내는 감독이거든요. 군더더기 없이 볼 수 있고, 이 작품도 올해 본 영화 중에서 가장 깔끔한 영화라고 생각하는 작품 중에 하나고요. 이 작품도 시간이 순삭입니다. 형만 하나 나오 없다고 1편보다 나은 2편 거의 만들어지지 않거든요. 근데 제가 방금 말했던 이스케이프룸 2라든지 콰이어트 플레이스 2 같은 경우는 정말 잘 만들어진 속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들이 재밌게 보실 일만 남았다. 마지막 영화입니다. 마지막 추천 영화, 추천 상업 영화 베스트 5 마지막 영화는 러브 앤 몬스터즈입니다. 넷플릭스 작품이고요. 러브 앤 몬스터즈 제목답게 몬스터들이 막 기저에 막 깔려 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다 지하에 살고 있는데 어떤 일로 인해서 밖에 나가야 되는 상황이 오거든요. 이 안에 있을 때는 좀 허접하고 좀 저예산 영화인가? 막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 밖에 나오자마자 막 몬스터들과 만나고 싸우고 이런 장면들이 상당히 재밌고, 그리고 몬스터들이 굉장히 또 잘 만들어졌어요. OTT 오리지널 영화라고 생각이 안 드는 그런 CG를 보여줬고, 재미도 있고, 캐릭터들도 아주 다양하고, 속편이 나왔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 작품이었습니다. 처음에 한 몇 분만 조금만 참으시면은 진짜 재밌는 영화가 기다리고 있다는 거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마지막 남은 시간을 재밌는 영화로 달리고 싶다, 이렇게 생각하셨던 분들에게는 이 5편 추천드립니다. 프리가이, 정글 크루즈, 이스케이프룸 2, 노웨이 아웃, 그리고 콰이어트 플레이스 2, 그리고 러브 앤 몬스터즈, 이렇게 5편 소개해드렸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올해는 솔로로 솔로라고 하니까는 무슨 아이돌 같긴 한데, 홀로서기를 본의 아니게 해가지고 여러분들께 인사를 드렸는데 좋은 리뷰를 남겼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매번 노력하고 있고, 매번 많은 사람들에게 공감을 주고 싶었던 리뷰를 하고 싶었고요. 처음에 영화 로그를 시작했을 때는 내 생각을 얘기함으로써 내 생각과 많이 비슷한 사람들이 공감했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나와 공감을 하지 못했던 사람들에게는 좀 아쉬운 얘기지만, 내 생각과 비슷한 사람에게는 정말 많은 공감대를 이루고 싶다라는 목표로 시작을 했었는데, 점점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더 많은 사람들이 내 이야기에 공감했으면 좋겠고, 저 리뷰하는 사람을 통해서 저런 시선도 있구나 라는 걸 보여주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열심히 요리조리 리뷰를 진행했었는데 잘 한지는 모르겠어요. 그리고 잘 소통이 되었는지도 잘 모르겠지만, 내년에는 더 많은 노력을 해서 더 많은 사람들에게 공감을 할 수 있는 리뷰를 했으면 좋겠고, 그리고 저를 통해서 영화를 보는 어떤 시각이 넓어졌으면 좋겠다라는 바람도 있고요. 더 다양한 영화를 소개해드릴 수 있는 그런 해석왕 고테일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감사드리고요. 2022년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제가 또 호랑이 뛰지 않습니까? 호랑이 기운 나눠드릴 테니까 건강하시고요. 돈 많이 버시고요. 돈 많이 벌어서 부자 되시고요. 제 말 때문에 정말 부자가 되셨다면은 조금 진짜 해서광이 되는 그날까지 한번 열심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해서광고TL 채널 구독해 주시고 좋아요 눌러주시고 댓글 달아주셔서 항상 감사드리고요. 자매품 시츄에이션 채널도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내년에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안녕히 계세요. 여러분 안녕, 고마워요. 요 영상 있고요. 요 영상 있습니다. 여러분들 많이 봐주시고요. 제 채널은 멤버십 분들이 만들어주고 계십니다. 여러분들 항상 감사하고 사랑합니다.